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OS가 우월성 입증을 못했는데도 이제 승인된 경우 램비마의 사례를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해결을 했죠. 다 이해를 아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남은 게 비열등성은 통계학적인 방법을 입증한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월성 평가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야지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뭐 이전에도 뭐 이거보다 더 어려운 내용들 차근차근 용어 정리하면서 공부하니까 결국에는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막상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는 의약품 임상시험 통계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에서 나온 2016년 자료고요. 여기 목차들을 보면은 전반적인 임상 개발에 대한 고려해서 뭐 고려시 이제 설계시 고려사항이랑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임상시험 설계시 고려사항 중에 여기 뭐 설계, 다기관 임상시험, 그다음 비교 유형의 우월성 평가시험이 있고 동등성 평가시험, 비열등성 평가시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혹시 뭐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이거 구글링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 유형으로 왔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우월성 평가시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임상시험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검증하는 거라고 했냐면은 안정성과 유효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유효성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위약 대조 시험에서 위약에 대한 우월성을 입증하거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플라시보 군으로 나누잖아요. 이건 이전 헬릭스 믹스 영상에도 다 나와 있는데, 위약을 투여하는 집단 대조군과 그 다음에 진짜 약을 투여하는 실험군이 있습니다. 그 두 그룹을 대조를 해가지고 약효가 더 있었다 라는 것을 검증하는 거고, 혹은 이제 대조 치료약에 대한 우월성을 보이거나, 그러니까 다른 이제 치료약, 위약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약을 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던 약을 또 다른 집단에 투여를 해서 그 둘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가짜 약이랑 우리 약을 비교해 보는 거고, 대조치료약은 남의 약이랑 우리 약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용량 반응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좀 더 알아보고 이제 알려드릴 텐데, 아마도 이제 용량에 따라서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인 것 같네요. 그래서 약을 조금 이제 투여받은 사람보다 약을 더 많이 투여한 사람이 이제 반응이 줘야 되겠죠. 이 반응이라는 거는 이전 영상에서 이제 그 ORR을 반응률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CR이랑 PR을 더한 게 반응률이었죠. ORR. CR은 Complete Response라고 해서, 리스폰스는 한국말로 반응이잖아요. Complete Response는 종양이 없어진 거, Partial Response는 PR인데 그거는 종양이 20% 작아진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우리가 누가 툭 때렸을 때 반응한다는 거라기보다는 종양에 관련한 그 의학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응한다는 게 이제 때려서 반응한다가 아니라 그 종양이 반응한다, 종양이 줄어들었냐 라는 거서, 그래서 용량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뭐 약 용량이겠죠. 그래서 추측컨대 용량이 많을수록 이제 종양이 작아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이제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으로 이제 세 가지를 들었는데, 가짜 약과 우리 약을 비교해 보는 거, 남의 약과 우리 약을 비교해 보는 거, 적게 투여한 사람보다 많이 투여한 사람이 더 암이 줄어들었는지, 아무튼 이런 것으로 이제
유효성을 입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월성 평가 시험이라고 하고,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은 우월성 평가 시험을 대상으로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지금 제가 분석한 이제 바이오 업종이 이제 몇 개 없긴 하지만, H1B 같은 경우에는 위약 대조 시험이죠. 그 플라시보, 그 대조군과 실험군을 나눠서 지금 약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고, 헬릭스미스도 역시 위약 대조 시험이었죠. 그래서 헬릭스미스가 이번에 임상이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게, 이 위약 대조 시험에서는 그 가짜 약이나 진짜 약을 먹은 사람들이 그 약을 섞이면 안 되는데 서로 약이 한번 섞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우월성 평가 시험에서는 이제 위중한 질환이 아닌 경우 위약 대조 시험은 비윤리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약이 존재하는데, 실험을 위해서, 임상 시험을 위해서 한 집단은 가짜 약을 주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이제 비윤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조약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치료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플라시보군이 될 수 있었던 그 집단에게 그 남의 약, 대조약을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헬릭스미스는 제가 알기로는 대조약이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뭐 위약 대조 시험을 하는 거고, 대부분 이제 기업들은 아마 위약 대조 시험을 하고 싶을 겁니다. 자신의 약이 남의 약보다, 기존에 있었던 약보다 더 좋아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 임상 시험 테스트 하는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효과가 있어서 이미 출시가 된 약, 기존에 있는 약은 이제 위약 대조 시험에서 이미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약이죠. 그러니까 이미 된 놈입니다. 이미 된 놈이랑 이제 앞으로 나는 이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약이 이미 된 약이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이제 대조 치료약에 대한 우월성 쪽으로 가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위약 대조 시험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이 고려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고려된다 정도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uperiority trials고요. 영어 발음 어렵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어, 이 우월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약 대비 우월한지, 남의 약 대비 우월한지 라는 것이고, 이제 넘어가면은 동등성 평가 시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궁금해했던 비열등성 평가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월성 목적 없이 시험약과 대조약을 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동등성 평가 시험, 그리고 다른 하나가 비열등성 평가 시험이라고 합니다. 우월성을 보이려는 목적 없이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 정의 정도까지만 읽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렌비마의 경우에는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라고 한 말의 답변으로 비열등성은 통계학적 반복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열등성으로 이제 한 거라는 걸 암시하는 내용인데, 비열등성 평가 시험 자체가 우월성을 보이려는 목적 없이 이제 비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답변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비열등성 평가 시험은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배운 개념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은,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는 어떤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우월성이 입증이 안 됐다는 거죠. 렌비마는
우월성 평가 시험에서 위약 대조 시험이 아니라 대조 치료약에 대한 우월성을 보이는 시험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제 비열등성 평가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